2024년 1월 달에는 고시히카리 5kg가 2,440엔. 예, 그러다가 9월 달 기준으로 3,285엔. 2025년 1월 달에 4,185엔. 4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kg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난리난 쌀값 폭등 문제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예, 쌀값이 정말 미쳤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격이 거의 매주 오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지금 각종 시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쌀 부족이라니. 부족하면, 그러면 뭐 수입하면 되고, 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뭐 쌀값이 폭등해? 지금 시대에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엔 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2024년 8월 뉴스, NHK 8월달 뉴스입니다. 쌀이 없다. 쌀 부족은 언제까지 계속된다? 이래가지고 이미 작년에도 뭐 쌀이 부족해가지고 쌀값이 오른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난리였네요. 예, 그래가지고 당장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본이 쌀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라는 영상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예. 예, 만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뭐 기후 변화부터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수확량이 적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도 많이 와서 쌀이 수요가 늘었다.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시에 나오는 뉴스를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추수 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일본도 말이 나왔던 거예요. 평소대로 그렇지. 돌아온다. 돌아온다. 추수하면 이제 수확량 생기니까 새로운. 그랬는데 2015년 1월 17일입니다. 쌀 거래 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60% 4개월 연속 최고치 갱신. 그렇죠. 작년 여름부터 그 다음에 작년 겨울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매달 쌀값이 저번보다 비쌉니다. 쌀값이 또 오릅니다. 이게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슈퍼 갈 때마다 언제 가격이 내려가지라고. 그렇죠. 계속 비싸잖아라고. 내려갈 낌새가 안 보여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2024년 1월 달에는 고시히카리 5kg가 2,440엔. 예, 그러다가 3,285엔. 2025년 1월 달에 4,185엔. 4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kg에. 원래 10kg 가격보다 비싸네요. 그렇죠. 이 가격을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쿠팡에서 제가 쌀 5kg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동네 5kg짜리 쌀 가격, 햅쌀. 인터넷으로 사는 가격이 이거면 더 싸다 그런 가격도 있는가? 그렇죠. 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비트코인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작년 여름에 이게 난리 났을 때는 쌀이 없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부족인가? 이 뉴스 같은 경우에서도 풍박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양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올려받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가지고 쌀 급등, 사라진 21만 톤 배경에 업자가 등장인가. 평소 때보다 약 21만 톤가량이 일본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장에 유통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네. 저런 악덕업자들, 막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움직입니다. 일본에서 농산물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서 비축미를 이제 21만 톤을 이제 방출하겠다. 그 사재기한 만큼을 정부가 이제 땜빵을 시킬 거니까 그러면 뭐야? 쌀 가격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근데 잘 안 하는 거죠. 비축미를 뿌린다는. 그렇죠. 왜냐면 정부 비축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진 같은 거 재난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쌓아두고 이게 기간이 오래되면은 사료용으로 푸는 게 정부 비축미예요, 일본에서는. 근데 느끼잖아요. 아니 이게 뭐 아무리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솔까말 쌀 그거 해외에 싼 나라 많은데 당장에 한국 쌀도 일본보다 싼데 수입해가지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맞춰버리면은 이거 뭐 업자들도 뭐 쌓아둘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걸 안 합니다. 예. 수입을 안 한다. 아니에요.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하십니까?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우루과이 라운드 나오면은 국내 이제 농업 망한다부터 이래가지고 예전에 교과서 배우신 분 계실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일본도 원래는 이런 거 이제 수입을 다 막았었어요. 농산물. 근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도 시장을 좀 열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 일본 쌀 문 10개 이래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일본은 쌀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일본이 쌀을 수입하는데 관세 얼마 매길 것 같습니까? 얼마 매길 것 같습니까? 5%. 5%. 자, 일본의 쌀의 관세 280%입니다. 오우. 280%.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쌀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상 수입은 할 수가 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나마 수입하는 것도 진짜로 그 있잖아. 저품질. 사람이 먹게 뭐하자면 동물을 먹일 수 있는 거. 그런 거만 이제 진짜 수입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땜빵 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용 비축미까지 낼 정도라면은 아까 저 관세 같은 거는 조정을 해가지고 시장에 평등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일본은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다가 쌀 좀 풀어줄게 라고 말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일본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여기서 작년 8월 달에도 이미 예견을 했던 거예요. 흉작도 해외 관광객도 아니다. 쌀을 살 수 없는 이유 이래가지고 뭐 흉작? 에이 그 뉴스 구라다. 통계 보면은 그렇게까지 흉작은 아니다. 그리고 뭐 관광객이 일본에 와서 많이 먹는다? 장난해?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명이 와. 일본에 일주일이 있어가지고 일본인 수준으로 아침, 뭐 점심, 저녁 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 소비량 전체의 0.5%. 자 그럼 뭐 때문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연구원 아씨가 말한 게 딱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랑 농가랑 일본 농협 담합을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한다. 이 쌀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수입할 때 일본은 쌀을 관세를 280%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공급을 맞추려면 관세 없애버리고 미국 쌀이라든지 한국 쌀 싸게 수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본 토종 고시히카리랑 수입 쌀이랑 가격이 같아져. 일본 쌀의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지금까지면 일본 사람들 일본 쌀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일본 고시히카리부터 해서 일본은 쌀 품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당장에 박간의 영상 일본 사람들이 쌀밥이 진심인 이유 이런 영상 올렸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엄청 많아요. 품종 개량도 열심히 했거든. 흔히 말하는 브랜드화를 시키는 자기의 브랜드가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 아저씨가 또 한마디 합니다. 쌀 가격 내려가지 않는다. 일본 정부 내릴 생각도 없다. 비축쌀 아까 21만 톤 푼다 했잖아요. 어리석은 실태. 비축된 쌀을 푼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매년 정해진 양을 사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쌀 가격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일본 정부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문제니까 부리는 거죠?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렇다. 그렇죠. 즉 뭐 지금까지 일본 쌀은 쌌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럴 때 쌀의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거 다시 한번. 일본 쌀은 해외 다른 나라랑 다르게 고급이다. 너무 맛이 있고 밥을 지으면 찰지고 윤기가 흐르고 밥의 향이 너무 좋은 그런 고급 쌀이니까 여러분 일본 쌀은 요 정도라도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폭등이 아니라 지금까지가 너무 쌌던 거고 제값을 찾아간다. 라는 식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우리가 그 해외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비쌀 것 같습니까? 많이 안 파니까요. 고급 가게 가지고 딱 손님 옷에 이래가지고 장갑 딱 끼고 가방 하나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브랜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쌀 가격은 비싼 거고 그거를 일본 정부는 사실상 막고 싶지 않다. 라는 식의 논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왜?
쌀값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작년 12월에 올라간 아사히 신문이에요. 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식재료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맞아요. 2015년에는 6,121 품목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통계가 나와요? 식비가 일본 가게를 압박하니까 일본의 엔겔 지수가 4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소득에 비해 가지고 가정의 식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악순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현재 지금. 예. 일본 여행 한 번이라도 와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안 느꼈어요, 지금까지. 이상하게 일본은 편의점 가도 물가가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일본 마트 가서 도시락 같은 거 보니까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일본에서 말한 거예요. 이상했다라고. 일본은 여러분 고속도로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수도세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전기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런데 식비만 쌌잖아요. 이게 이상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상했던 쌀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 지금까지 이상했던 다른 식제품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일본 정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거네. 지금까지 정상 가격이 아니었구나. 이상하게 엄청 쌌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들잖아요. 예. 버티란 말입니다. 월급도 언젠가 올라갈 거야. 물가 상승과 동반해서 월급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 버티란 말이에요. 지금 다 올리자. 이게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으로 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서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여러분 바깥의 방송에서 일본 정부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본의 고물가에서 올라가지 않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서민들이 힘드니까 저희 방송은 항상 일본 서민들 생활 기준으로 뭐뭐 때문에 난리 난 이유, 물가가 올랐어요, 뭐가 비싸져요, 고속도로 비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얼마 쟤도 일본 사람들 별로 뭐 말 안 해요, 여러분. 데모 안 해요. 예, 하더라도 뭡니까? 이번에 쌀값이 올라갔잖아요. 일본에서 인터뷰합니다. 나와가지고 이번에 쌀값이 좀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쌉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그러면 양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루에 한 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식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싸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일본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 일본에서 난리난 쌀값 폭등 문제, 일본 서민들에게는 문제인데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쌀값 폭등이 아니라 뭐다?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일본에 한번 와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많이 느끼시는 그 내용이 일본 정부라든지 그런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해외에서 봤을 때 일본의 식료품, 일본의 도시락, 일본의 편의점에 있는 각종 뭐 당장에 콜라부터 이래가지고 한국보다 싸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게 이상했던 거야. 그렇게 싸면 안 되거든요. 일본은 나름 일본인데 일본은 싼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정상을 시켜야 되겠다. 옛날처럼 일본에서 옛날에 있잖아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일본에서 뭐 하나 하려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버리겠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뭐 해외에서 예를 들어 뭐 달러로 돈 버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보다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뭐 여행 가서 문제가 없겠지만은 근데 적은 급여를 일본에서 생활하는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품목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민 생활이 죽어난다. 라는 게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저런 뉴스. 일본 정부가 여러분들 서민 생활 생각해서 21만 톤 중간업자가 사간 거 저희가 땜빵 떼우겠습니다. 참 가증스럽죠. 저런 게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풀게요. 근데 진짜 풀었잖아.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가는 유지가 돼봐. 그러면 이거는 시장 경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우리는 부족한 양을 풀었거든? 근데 가격이 안 내려가. 그거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 가격이구나. 그렇죠. 시장적으로는. 그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일본 쌀은 품종도 높고 역시 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정도 가격으로 사람들이 사는구나. 여러분들 일본 쌀이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만든 쌀은 세계 최고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반대로 뉴스가 뜰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버라이어티에 나오잖아요. 해외에서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일본에 스시 먹고 와우, 제가 먹었던 해외에서 먹었던 초밥이랑 맛이 다르네. 뭐가 다르죠? 예, 일본에 있는 저희 쌀이 고시이카리가 최고라서 그렇습니다. 와우, 제페니즈 라이스 베리 굿. 이거 한 방 쳐주면은 아, 그렇구나. 해외에서 수입된 저런 쌀보다 일본 농민들이 만든 이 쌀은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 가격이 맞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정 가격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겠구나 느껴지잖아요. 예, 그죠? 예,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기회는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일본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본 사람은 절약을 하고 이게 물가가 비싸면 내가 아끼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의 반발이 지금은 있죠. 이 가격이 정착화가 되면은 아마도 그런 반발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쌀값 폭등, 비싼 가격 어쩔 수 없지. 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도 이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박간에 최근에 쌀 샀어요. 지금 이거 얼마 주고 샀죠? 4만 원. 예, 5kg 4,000엔.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렇게 팔거든. 씁쓸하네요. 예.